오늘은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영원히 사랑하고 아끼는 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와 엄마는 어릴 적부터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엄마와 크게 싸우고 이혼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엄마와 단둘이 쭉 살아왔죠. 당시 집안 형편도 썩 좋지가 않아서 엄마 혼자 저를 키우고 매가 살려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아마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결국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 저를 키우셨습니다. 엄마의 정성으로 저는 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작은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있었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난 인연으로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제 남편은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속은 따스한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는 자연스레 회사를 쉬고 집안일에 집중하게 됐죠.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으면 맞벌이도 가능했을 텐데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지만 직장을 정리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홀로 집에 계시면 수발들 사람이 필요할 테니깐요. 많이 애석한 일이지만 제 신혼 당시 저희 어머니는 몸이 좀 안 좋으셨습니다. 옛날에 엄마는 암 때문에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글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 암이 재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엄마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 벌이가 없었으니 홀로 엄마의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고 남편의 도움이 좀 필요했죠. 비록 아픈 엄마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한 남편과 하는 데이트도 즐거웠고 또 시어머니를 정말 제 어머니라 생각하고 모시다 보니 시어머니에게도 나름 정이 붙었거든요. 그런데 행복은 길지 않더군요. 불행의 시작은 남편의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원래 남편은 평소 저희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면 남편이 빨래를 하고 제가 밥을 차리고 나면 남편이 항상 설거지를 도와주곤 했었죠. 저는 퇴근하고도 절 도와주는 그런 남편이 참 고마웠어요. 보통 결혼한 주변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개 남자들은 퇴근하자마자 침대에 쓰러져 눕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절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이 언젠가부터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직장일이 힘들어서 내 집안일까지 신경을 못 쓰나 보다 싶어서 냅뒀습니다. 한 일주일쯤은 말없이 묵묵히 저 혼자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일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필 대청소를 했던 날이라 제 몸도 완전 기직맥진이었고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옷을 몽땅 정리하려고 다 꺼내놓느라 빨래거리도 한가득이었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느라 몸에 힘이 다 빠져서 잠시 소파에서 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절 다그치더군요. 빨래 다 들어갔는데 안 널고 뭐하냐고 말입니다. 그때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이 생각나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죠. 홀로 집안일을 하느라 너무 힘든데 좀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정도는 좀 알아서 하라며 좀 싸늘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때 소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왜 이러지? 하는 의문도 들었고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절 보고 먼저 달려와서 빨래를 거들었을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그날은 그냥 넘겼습니다. 남편 직장일이 많이 힘든가 보다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 계속 생기더군요. 첫 번째 변화가 바로 남편의 반찬 투정이었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엔 토스트나 간단히 샐러드를 만들어 놓곤 하는데 남편이 언젠가부터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겠다면서 아침부터 밥을 차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뜸 제게 차려달라고 한 게 바로 동태탕이었습니다. 보통 아침으로 동태탕 같은 요리를 먹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 무슨 날도 아니고 그냥 가벼운 아침인데 동태탕을 끓여달라는 요구가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렇게라도 하면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힘이 될까 싶어서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박박 긁어 모아 동태탕을 끓여다 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좀 쉬려는데
시어머니가 또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 아침을 차리느라 힘이 빠진 제게 이불 빨래를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일을 시켰습니다. 시어머니도 분명 제가 아침을 차리느라 힘들었다는 것을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이불 빨래며 청소며 집안일을 시키시더군요. 실은 많이 속상했습니다. 어째서인지 저 홀로 외톨이가 된 것 같고 집안에 제 편은 누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당연한 듯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느라 알아놓은 제게 배고프니 저녁부터 좀 빨리 차려달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손이 많이 가는 삼계탕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너무 힘이 들어서 삼계탕 끓일 체력이 없다고 하니 남편은 되려 제게 성을 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나가서 고생해온 남편에게 그것도 못해주냐면서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남편에게 나도 하루 종일 집안일 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남아있는 동태탕을 먹자고 했더니 남편이 제게 정말 민감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 병원비 얘기였습니다. 남편은 침대 위에 저를 앉히더니 장모님 병원비로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있냐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순간 아픈 엄마 얘기를 들은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는데 그걸 보고도 남편은 꿋꿋이 얘기를 이어나가더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매달 병원비로 들어가는 돈을 좀 탐탁치 않게 보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이런 가시방석이 없더군요. 너무 불편하고 또 억울하고 분해서 속이 미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병원비 문제는 저희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미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당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했던 이유도 바로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었죠. 그런 저에게 그 정도 병원비 따위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당신은 집에서 푹 쉬라고 했던 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으면 그러셨지. 지금 남편이 제게 일주일이 넘도록 보인 태도는 과연 정상인가요? 남편의 이런 말과 행동은 결국 남편도 저희 어머니 앞으로 나가는 병원비를 자신이 부담하는 게 싫다는 뜻으로밖에 읽히질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아르바이트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알바를 나가서 우리 엄마 병원비는 내가 마련할 테니 더 이상 생색내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되려 남편이 절 말리더군요. 그럴 필요는 없다면서 말입니다. 이날은 비록 서로 말뿐에서 그쳤지만 사실 이때 이후로 시어머니가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시어머니 아침 차려드리는 것부터 수발 드는 것까지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적어도 저번에 남편과 이렇게 실랑이를 했으니 남편이 앞으로는 제 일을 좀 거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막말로 남편과 싸우기 직전까지 갔었고 저도 제 속마음을 말해놨으니까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여전히 남편은 제 집안일을 거들어 주지 않았고 저녁이 되면 말도 안 되는 음식을 차려달라고 했고 또 제가 속이 상해서 한풀이를 하면 저희 어머니 병원비 얘기를 꺼내면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쪽이 팔려서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서 결국 제가 알바를 구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주에 3일 정도 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알바를 해도 저희 어머니 병원비를 모두 충당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분명 제가 알바까지 하면서 병원비를 거들고 있었으니 이렇게 해서라도 남편 부담을 좀 줄이면 남편도 제 편을 들어줄 거라는 희망을 품었죠. 그런데 헛된 희망이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했습니다. 이쯤 되니 삶이 지치고 우울하더군요. 정말 남편의 말에 속아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이 어찌나 후회되고 한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행은 끊임없이 이어서 온다고들 하나요? 이런 시어머니와 남편의 구박 속에서 버티며 살아간 지 얼핏 6개월쯤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늘로 가셨다는 소식을 병원에서 전달받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비보를 전해드릴 만큼 저희 어머니 병세가 위중하진 않으셨던 것으로 아는데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다 붙이며 최선을 다해봤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늘어놓더군요. 하늘이 꺼지고 세상이 무너진 듯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많이 놀랐는지 제게 와서는 등만 토닥일 뿐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설령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할 체면이 서지 않았을 겁니다.
두 사람은 전부 우리 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병원비조차 아까워서 저를 타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이니까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진행됐습니다. 정말 올 사람들만 와주었고 저는 상을 치르는 내내 종이를 펑펑 울어서 정말 문상객들을 한 분 한 분 마주할 정신이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인 하루 전날 머리가 희끗하고 멀끔하게 차려입으신 노신사분이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하더니 대뜸 제 손을 왈칵 잡으시더군요. 처음엔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어머니와 나이가 비슷하신 것 같아서 어머니의 옛 친구 중 한 분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노신사분이 제게 그러시더군요.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늦게 왔다고, 앞으로는 이렇게 널 울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더니 그 노신사가 제게 하는 말이 참 당황스럽더군요. 그는 본인을 저희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와 이혼을 하고 저희 둘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땐 흐르던 눈물이 멈추고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리고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을 정도의 어지러움만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얼굴을 못 알아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고 몇십 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니 아버지 얼굴도 많이 변했겠죠. 떨리는 마음을 추스르고 이제는 저희 아버지로 나타난 그 노신사와 점잖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대화를 하는 내내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시더군요. 저도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별 대답을 하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제게 결혼 생활은 할만하냐는 말을 꺼내시더군요. 저는 굳이 숨길 이유도 없다 싶어서 그냥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는 아버지였고 그래도 늦게라도 찾아와 주신 게 조금은 감사했거든요. 또 이날 이후로 아버지와 다시 연을 끊을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제 사정을 들은 아버지가 상상 이상으로 화를 내시더군요. 심지어 어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냐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욕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때 기분이 참 묘했어요. 처음으로 제 편이 생긴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벌컥 쏟아지고 생각해줘서 고맙다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오랜 시간을 떨어져 보내고 지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였나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지갑에 있는 현금을 모조리 꺼내고는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제 손에 쥐어주신 현금은 자그마치 수표를 포함해서 얼핏 30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죠. 그런데 현금을 손에 받고 아버지가 입고 계신 옷차림을 살펴보니 죄다 명품이더군요. 그리고 그날 아버지의 오랜 시간을 얘기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는 부동산 재벌이셨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하고 악착같이 사업을 하고 또 재테크를 열심히 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는데 그게 대박이 터진 모양이었어요. 이런 말하면 좀 속물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정말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아버지의 이런 능력을 시어머니와 남편까지도 알게 됐죠. 바로 아버지가 부조하신 턱없이 큰 액수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그마치 500만 원을 부조하셨더군요. 나중에 부조함을 전부 열어서 누가 얼마를 해주셨는지 차차 기록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500만 원을 넣었으니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이 놀랄만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알게 되셨죠. 이분이 저희 아버지라는 사실을요. 물론 저는 이때 저희 아버지가 부동산 재벌이다라는 얘기를 일체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철저히 숨기고 장례식이 전부 끝나고도 그냥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끊임없이 저희 아버지에 대해 캐물었었죠.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부조를 500이나 하시느냐고. 그리고 늦게라도 장인어른이 다시 당신을 찾아주셔서 참 다행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절 생각하는 듯 보였지만 말하지 않아도 남편의 시선에서 모든 게 느껴지더군요. 남편이 궁금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의 정체요. 실은 아버지에 대한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저는 꽤 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전과는 다른 삶이었죠. 빨래나 청소와 같은 집안일도 시어머니가 대신 해주셨고 남편도 저녁 차려달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눈치를 보느라 그런 듯 보였어요.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차피 저희 아버지가 부동산 재벌이라는 사실은 변하질 않고 또 언제든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그냥 문득 시어머니와 남편을 속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속인다기보단 이 사람들의 가식이 아닌 진심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야말로 제가 이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던 셈이죠. 그리고 그날 제가 남편을 따로 불러놓고 아버지의 정체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빠 그냥 건설 현장에서 일하셔. 소장님? 아니면 건설업 하시는 분이야? 아니 그냥 일용직으로 일당받고 일하셔. 아 그러시구나. 왜? 전부터 궁금해하길래 그냥 말해준 건데. 나한테 없던 장인어른이 생겼으니 궁금할 만하지. 부조금은 우리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모은 돈 털어 넣으신 거래. 그랬구나. 알겠어. 실망했어? 아니 실망은 무슨 실망. 시간 늦었다. 얼른 차. 말로는 남편도 이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숨길 수가 없더군요.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대화를 마치고는 곧장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저와의 얘기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당장 내일이 궁금했습니다. 내일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궁금했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한 달 동안 잠잠하다가 대뜸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여달라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런 자신의 태도 변화가 찔렸는지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되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은 안타까운 일이고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다. 네 어머니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아침부터 좀 차려봐라. 알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찼습니다. 결국 여태 한 달간은 절 생각해서 집안일을 시키지 않으신 거고 하필 저희 아버지가 일용직 노동자라는 거짓말을 들은 다음날 갑자기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다니요. 누가 봐도 뻔하고 참 그 검은 속내가 끔찍하더군요. 저도 여기에 대놓고 사실 저희 아버지는 부동산 재벌이다. 당신들 실수했다. 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무언가 마음의 여유가 가득했어요. 대체 남편과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이럴까도 궁금했고 아니 한 지붕에 사는 식구들끼리 대체 이렇게까지 하려는 의도가 뭘까 하는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한 달 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일도 일이었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치 주기도 전보다 훨씬 심해졌죠.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정말 제가 시어머니에게 무슨 죽을 죄라도 지은 줄 알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차리는 건 물론이었고 매일 청소도 기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를 마치고도 거실에서 먼지라던가 쓰레기가 발견되면 다시 청소를 하라며 제게 구박을 하시더군요. 남편은 또 어떤가요? 남편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정도 부리더군요. 대뜸 야식을 만들어 오라고 소리를 치는 날도 있었고 이젠 대놓고 술에 취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밑으로 병원비를 쏟아붓느라 자신이 돈을 많이 못 모았다며 듣기 짜증나는 신세한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전과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고 저는 일찍 침대에 누웠었죠.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는데 남편이 씻고 나서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는 한참을 지나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순간 낌새가 이상해서 몰래 침대에서 빠져나와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는 방문 앞에 귀를 대고 둘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동안 저를 타박하고 구박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고 들어오면 어떡하니? 몰라. 요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빨리 이혼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아휴. 새로 만난다던 아저씨랑은 잘 안 돼가? 집에 돈이 많아서 그런지 눈이 엄청 높네. 너가 빨리 새장가를 가야 집에 빛을 갚는데 어쩔 거야 이제. 이혼부터 빨리 해야지. 먼저 이혼 얘긴 꺼내긴 좀 그렇고. 내 말이 그 말이다. 젊은 애가 엄청 독하네. 이 정도 했으면 눈치껏 알아먹어야지. 나를 그만큼 좋아하는 거지. 아 그나저나 괜히 기대했다. 장인어른이 건설 일용직이라니. 거봐 내가 뭐랬어. 안 봐도 뻔하다니까. 더 이상의 대화를 듣다가는 제가 화를 못 참고 문을 열고 들어가 싸울 것 같아서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다시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그동안 제가 이런 취급을 받은 이유가 뻔하디 뻔하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빚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남편은 저 말고 돈 많은 여자랑 결혼을 새로 해서 그 빚을 좀 없애려던 참이었나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도 없고 집안도 별로인 제가 거머리처럼 붙어있으니 그들 눈엔 제가 이쁘게 보였을 리가 없겠죠. 모든 걸 알고 나서도 이 사람들의 이중성과 비열함에 소름이 돋더군요. 이제는 정말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버지에게 따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죠. 당장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온 집안을 엎겠다고 하신 걸 제가 극구 말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대뜸 제게 계좌번호를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혼을 원하면 언제든 이혼을 하고 그 전에 그 인간들한테 당한 게 억울해서 이대로는 이혼을 못하겠다면 돈은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 가서 시원하게 한 방 먹이고 오라고 말입니다. 정말 호탕하고 시원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생각이 같았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이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당한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집안일은커녕 아침밥도 차리지 않고 바로 택시를 불러서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전화는 불가치웠죠. 또한 대체 어디냐, 청소는 어쩌고 어디 밖으로 싸돌아다니냐부터 해서 남편 아침도 안 먹이고 대체 어디를 놀러갔냐 식으로 저를 욕하는 내용의 문자도 가득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일체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그동안 사고 싶었던 온갖 명품들을 싹 사러 담았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간 김에 친구들을 불러서 맛있는 식사도 대접했죠. 그렇게 펑펑 놀다 보니 저녁 7시가 넘었더군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온 문자는 집에 들어오면 두고 보자라는 내용이었는데 과연 온갖 명품들을 쇼핑하고 돌아온 제게 무슨 말을 하실지 참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남편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집에 들어가자마자 사놓은 명품들을 방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들어가 씻었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방에 들어가 제가 사놓은 명품들을 헤집어 보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놀란 시어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저게 뭐니? 뭘 사온 거야?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아버지가 선물해 주셨어요. 선물을 받았다고? 저 비싼 것들을?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참 많은 게 읽히더라고요. 분명 저희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라고 했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딸한테 저런 명품들을 사다 주지? 하는 유혹 섞인 눈빛이요. 그리고 참다 못한 제가 웃으면서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크게 부동산 일을 하신다고요.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무슨 기자회견에 온 것처럼 질문들이 쇄도하더군요. 부동산이면 중개업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땅을 가지고 있는 건지 재산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무슨 호구조사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들은 대로 전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서울 쪽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으시고 일산에 빌라도 몇 개 가지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감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더군요. 그 꼴이 참 무서웠습니다. 꼭 서로 눈치 주면서 먼저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참 아쉬운 듯 그걸 왜 이제야 말했냐면서 몹시 안타까운 눈빛으로 절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냥 대답 않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졸졸 따라와서는 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뭐라고 한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요. 별로 대응을 해주기도 싫어서 알았으니 얼른 잘하는 말을 끝으로 침대에 누웠죠.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다음날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아침이 되었는데도 절 깨우는 사람이 없더군요. 눈을 떠보니 시간은 오전 11시였습니다. 남편은 진작에 출근을 했고 눈을 떠보니 시어머니는 청소기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참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절 보더니 황급히 청소기를 끄더니 혹시 청소 소리 때문에 잠이 섞였냐고 되려 절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배가 고프면 자신이 참치찌개를 해놨으니까 먹으라고 하더군요. 더욱이 가관이었던 것은 남편이 오기 전까지 오후 동안 내내 시어머니가 마치 저를 공주님 대하듯이 시중을 들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저희 아버지에 대한 질문도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체 어디 사시는 건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그리고 또 집안 사람인데 조만간 찾아뵈어야 하는 건 아닌지 등등 참 많이도 물어보시더군요. 물론 저는 전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엄청 보더군요. 더욱 우스웠던 것은 바로 저녁 때였습니다. 남편이 웬일인지 저녁 7시가 되자마자 칼퇴근을 했는데 남편 두 손 가득 들려있던 치킨과 과일들이 충격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치킨을 되게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생과일이었죠. 남편은 그걸 알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한가득 사온 것 같더군요. 그 꼴이 참 귀여웠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가식 덩어리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치킨이랑 과일이 먹고 싶긴 했는데 여기서 대놓고 먹어버리면 좀 모양새가 그래서 저도 지난날에 대해 화가 났다는 의사표현을 좀 하려고 배가 불러서 입맛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이 허겁지겁 놀라서는 갑자기 누워있는 제 발을 주무르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게 주말 데이트를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라이브 공연 티켓도 예약해놨다고 하더군요. 참 어떻게 해서라도 제게 환심을 사려는 남편의 의도가 너무 역겨웠습니다. 솔직히 심지어 남편은 바람도 피고 있었잖아요. 그때 몰래 엿들었던 대화에 의하면 분명 남편은 저보다 돈 많은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절 버리고 그 여자와 새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기에 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허겁지겁 안달난 남편 반응 보는 재미가 있더군요. 물론 저는 남편에게 일체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어디까지 사람이 추해지나 보고 싶었어요. 다음날 저희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이 왔었습니다. 복수는 잘 돼가고 있냐고 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면 편히 말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이제 그만 끝내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과 한 집에 있는 것도 불쾌하고 그걸 눈 감아주고 있는 시어머니와 매일 밥을 먹는 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부탁했죠. 양쪽 집안끼리 한번 만남을 주선하겠다고요. 그리고 그때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제가 뱉은 말의 의도를 대충 알아들으신 듯 하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조만간 저희 아버지가 두 분을 좀 뵙고 싶어 하시는데 어떠냐고요. 시어머니는 어찌나 기뻐하시던지 당장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참 좋아했습니다. 아마 부동산 재벌인 저희 아버지와 좀 가까워진 듯한 착각이라도 느꼈던 걸까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3일 후에 서울에서 보기로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약속 당일날 시어머니와 남편은 옷장에 있는 옷들 중에서 제일 비싼 것들만 꺼내어 꽃당장을 했습니다. 또 향수는 얼마나 뿌려대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무척 애를 쓰더군요. 저희 아버지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리란 건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약속 당일 저희는 서울의 값비싼 고깃집에 모였습니다. 무려 한우 고깃집이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무슨 귀빈을 맞이하는 것처럼 고개를 꾸벅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고기도 어쩌나 고풍스럽게 먹으려 하는지 그 가식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든 인연을 끝내기 위해 천천히 입을 열었죠. 물론 아버지와도 전부 얘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고기는 좀 입에 맞으세요? 아주 맛있다마다. 오늘 참 행복하다. 남편이 바람만 안 피웠어도 참 좋을 텐데요. 그쵸? 순간 자리가 얼어붙은 것처럼 시어머니와 남편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장난치지 말라는 눈빛으로 어색하게 웃으시더군요. 물론 저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쐐기를 박았죠. 저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번에 남편이랑 얘기한 거 다 엿들었어요. 무슨 말이니, 아가? 우리 아들이 바람을 핀다니? 알면서 끝까지 감싸주시는 게 참 꼴불견이네요. 지금 무슨 말하는 거니 대체? 시어머니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심장이 멎을 만큼 긴장을 하셨는지 젓가락 쥔 손을 발발 떠시더군요. 그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콱 잡으면서 대체 중요한 자리에서 왜 그런 농담을 하냐는 말도 안 되는 능청을 부리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더군요. 이때 저희 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죠. 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당신들이 우리 딸한테 그동안 했던 짓들도 전부 들었고 갑자기 딸에게 호의적으로 구는 것도 내가 부동산 재벌이라는 걸 듣고 나서 부리는 가책이란 것도 전부 알고 있다고 폭로해버렸습니다. 순간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시더군요. 아마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저희 아버지를 통해 집안 빚을 갚기는커녕 아주 쪽팔리게 이혼이나 당하게 생겼으니까요. 남편은 차마 얼굴도 들지 못하더군요. 아무 말도 못하고는 고개만 푹 숙이고 입술만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무슨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했더니 그저 죄송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때 입을 꾹 닫고 있던 남편이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그런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겠냐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제가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왜 주나요? 뭐가 이쁘다고 말입니다. 사람 돈 없다고 무시하고 집안일 시키고 억지로 내 입에서 이혼 얘기 나오게 하려고 온갖 타박에 구박은 다 시킨 사람들이 참 양심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하도 화가 나고 열이 나서 탁자에 있던 물컵을 그대로 남편 얼굴에 끼얹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인생 똑바로 살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얼굴을 붉히고 자리를 일어나시더군요. 쪽팔려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사실 더 볼 것도 없었죠.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왔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던 와중에 남편이 저희 아버지 집까지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으며 제게 용서를 빌었지만 용서는커녕 저희 아버지에게 소금이나 한 바가지 얻어맞고 쫓겨났네요. 세상 일은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평생 무시만 당하고 살아오던 제가 이렇게 절 무시한 사람들에게 화끈한 복수를 할 수 있을지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때 엄마가 함께 있으셨다면 참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만 가득히 남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연락할 배짱도 자존심도 없었겠죠. 저는 그 이후로 아버지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하고 지내셨던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세월에 대한 많은 한스러움과 저와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까지요. 저도 이런 아버지의 진심을 듣고 아버지를 지금은 용서하게 되더군요. 저는 따로 직장을 찾아다니진 않았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건물에서 관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가지고 있는 건물을 전부 저에게 양도해 주려고 해볼 테니 차근차근 살아가면서 좋은 남자가 있으면 찾아보고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하더군요. 아버지 밑에서 건물 관리 일을 한 지 6개월쯤 지났을까요? 어쩌다 남편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몰래 만나던 불륜녀와는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듣기로는 남편이 먼저 급하게 돈 얘기를 꺼내서 불륜녀한테까지 차였다고 하던데 그거 참 꼴불견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빚이 꽤 많았나 봅니다. 결국 빚을 해결하지 못해서 되게 작은 집으로 이사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남편에게도 불행은 연속으로 이어지더군요. 남편은 하필 다니던 직장에서까지 상사와 심하게 싸우고 나서 더 이상 회사를 못 다닐 정도로 회사 내에서 소문이 안 좋게 돌았었나 봅니다.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새로 이사한 곳 근처의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많이 망가진 이들의 삶을 보고 속이 후련하다거나 참 잘됐다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 이어진 불행에 꼭 제 탓도 있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사정을 알고 나서 아버지에게 저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꺼냈더니 제 마음이 정 그러면 도와주라고 하더군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저는 1,000만 원 정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심하게 착해 빠진 것일지도 모르고 아직 제가 정신을 덜 차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일하는 반찬 가게에 몰래 들렀습니다. 정확히는 가게가 위치한 상가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상가에 들어가기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상가 뒤편에서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순간 둘이 하는 대화가 궁금해서 몰래 엿들었는데 정말 우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래 이 사람들의 인성이 이런 걸까요? 대화가 참 가관이었습니다. 제 욕부터 하더군요.
저 때문에 인생 망했다는 이야기부터 해서 그때 몰래 대화한 걸 걸리지만 않았어도 저희 아버지 재산 절반은 자기네들한테 오는 건데 너무 아쉽다 등등 정말 도와주려고 마음먹은 제 자신이 쪽팔릴 정도의 대화를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제가 깜짝 등장해서 시원하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난 지금 당신들한테 미안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아버지한테 허락까지 받고 왔는데 아무래도 내 생각이 한참 짧았다고 당신들은 앞으로 더 힘들고 더 어려워봐야 정신 차릴 것 같으니 이만 돌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순간 남편이 아차 싶었는지 발을 동동 구르며 절 쫓아왔지만